교원장 스님과 주의생께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주의생 대신 제가 축사를 하겠습니다. 토론대회가 주지스님이 교육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제가 이제 교육장을 맡고 있을 때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연불경인대가 시작이 돼서 프랑스 AFP 통신도 굉장히 관심을 이렇게 갖고 보도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토론대회를 하게 됐는데 이 토론대회도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 때만 해도 승가대가 그때 이제 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한 4주 정도 배우고 그것은 이제 하루 종일 외우고 그런 게 하루 속에 끝났습니다. 이 시대가 격변한 시대에 당나라, 홍나라 시대 때 학습 방법이 2000년대까지도 우리는 계속 답습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또 현대 시대에는 AI 시대가 해가지고 시대가 아주 격변하고 있고 다가사이나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 이런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철기 시대나 이렇게 청동기 시대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변환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70년대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고 지금 또 이제 첨단 과학 시대에서 이제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며칠 전에 강의도 들으셨을 텐데 이제 암인자라든가 이런 유전자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쭉 대대로 내려오는 암이 유전자에 가면 그런 유전자도 잘라내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법론에 의하면 내가 하는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내가 지어놓을 현대과학기술이 없애기는 시기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법에 의하면 우리가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온이 쌓여가지고 우리 연기적으로 이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현대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는 부처님 법이 증명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천지창조론이 그게 허구라고 밝혀졌는데도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을 합니까? 지금 정세 시대에 있지만 실천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훌륭한 부처님 법이 대대로 내려오지만 실천력이 없으면 그림의 뜻과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운에는 500만 년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나쁜 거 좋은 거 전부 운에 쌓였다는 거죠. 돌려내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500만 년 동안 어떤 조상의 인재가 나한테 이전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마음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상과 똑같다고 합니다. 이 토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고 또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언어와 또 글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끝이 얼마나 잘 수행되어 있느냐, 얼마나 잘 부처님 가르친 대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말이 그대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을 그대로만 하는 겁니다.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토론은 상대방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논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와
증거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충분하게 증거를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성가대를 졸업하고 사찰을 운영하고 또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고 또 타종교인들에게 부처님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토론대회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 상중에 어른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토론대회 결승에 어른들을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기 의사를 충분하게 피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승하자 주의를 참가하신 다시 한번 찬성팀의 하한보타 1학년 현담 1학년 해종스님팀과 반대팀의 승승장 3학년 승혜 1학년 창원스님팀이 경합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를 해인사 승가대학 입성스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입성스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임명을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해인사승가대학 4학년 신봉입니다. 지금부터 제5회 해인사승가대학 토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하한거탑팀과 반대팀 승승장구 팀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임nom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한거탑 임nom 2분간 발표해 주십시오. 삼세진류는 현대에도 유효하다. 하한거탑 1학년 현담입니다. 삼세진류는 현대에도 유효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연기의 진리입니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평경을 보면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연기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이 진리를 설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법은 삼세진류가 토대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설하셨고 이를 설일체 유부에서는 3세 양중인과 등으로 표현하고 이해했습니다. 연기법은 과거에도 진리이고 지금에도 진리입니다. 법화경에는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연기를 보고 법을 보아 성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연기의 진리를 이해하고 난 이후 수행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삼세진료는 현대에도 깨달음의 수행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12연기의 또 다른 표현으로 3세 양중인과설, 업감연기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원인으로 미래의 과거를 받는 인과법과 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은 종교의 많은 부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을 돌아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이기심을 이타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유부의 삼세실류설은 필요합니다. 삼세인과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생의 인과를 묻는다면 금생에 있어 복받는 사람을 볼지니라. 만약 후생의 인과를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지니라. 즉 현대인들에게 악업을 짓지 않으며 선업을 쌓기를 권하는 불교인류의 근본에서도 삼세실류설의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세실류설로서 업과 인과법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수행 정진하여 연기를 보게 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에 따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세실류설은 현대에도 유효하며 꼭 필요한 이론입니다. 다음은 반대팀 승승장구 임nom을 발표해 주십시오. 승승장구 3학년생의 임nom 발표하겠습니다. 삼세실류설은 현대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빨리경장 이띠읍닦아 시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시간이 있다. 무엇이 세 신과 과거, 미래, 현재의 시간이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해 그것에 머물러 있는 중생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죽음의 굴레에 매이게 된다. 그러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알면 표현하는 자를 더 이상 개념적 존재로 여기지 않아서 위없이 고유한 경지인 해탈을 마음으로 체득하게 된다. 지혜의 다리는 명칭을 사용하여 수용하지만 고유한 자는 법에 굳게 서서 명칭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류다니까야 무상한 것경에서 부처님은 오는 무상하고 괴로운 것으로 무아이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과거 미래 현재경에서는 과거와 미래에 오는 무아이니 하루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삼세를 다르게 보지 않으셨고 무아라고 말씀하시니 무아의 삼세는 허망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밀린다 왕궁경에서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존자여,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근본은 무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밀린다 왕궁경에서 무명은 진리에 대한 무지로 쓰여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시간의 근본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 되고 현재의 나에 집착하는 것은 아망과 탐욕 등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또 알 수 없는 미래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과 찾아올 시간에 얽매이는 것은 무상한 것을 쫓는 생사윤회의 연속일 뿐입니다. 불성에는 과거, 미래, 현재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불성은 무명만 사라지면 드러나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3세 시류설은 현대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탑팀이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고 승승장구팀이 답변을 3분간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입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경중에서 세 가지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3세 신류설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중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빨리 경장 이띠우따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고,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해서 머무르는 증생들은 죽음의 굴레에 매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도 3세 신류를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윤회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지, 3세 시류에 매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세 시류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3세 신류가 그러니까 3세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씀. 3세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현재로 살아야지. 어떻게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하면 사냐,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점을 두게 되면 번뇌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집착하는 게 저희의 현실 아닙니까? 그 집착하는 현실에서 저희가 지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무조건 그 이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근본 이치를 체득하는 것이 지혜를 더 발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부처님 말씀은 이제 개념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지혜의 달인이고, 고유한 자는 이제 명칭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경증은 이때부터까지 시간경이 아니고 사막기경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과거와 미래에 오는 무아이니 하물며 현재는 말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는 보면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온이 무아인 것이지 연기를 설명하기 위한 무아의 개념을 갖다가 여기서는 차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과거, 미래. 즉 이게 또 찰나생 찰나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무아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과거, 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삼세 신류설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띄우다가 시간경은 제가 이 책을 직접 보고 쓴 것이고 시간경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다음은 승승장구 팀이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하고 하한과 탑 팀이 답변을 3분간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 질문 중에서 과거에도 지금에도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과거와 현재 이 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과거의 말씀, 시간이 지나간 한참 2500년 전에 보신 그 진리, 그리고 현대에도 그 연기법은 똑같이 진리입니다. 시간의 그 개념을 초월한 것입니다. 진리는 시간을 초월하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면 시간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기를 처음 본 것은 과거의 시점인 것입니다. 진리 자체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제 그런 답을 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현재라고 본다면은 미래는 언제부터가 미래이고 과거는 언제부터가 과거입니까? 지금 현재 따지자면. 그것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저희 배포된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새우 그 보살이 주장하신 그 미부동설에 나오면 그 법이 작용한 이유를 과거라고 하고 작용하고 있는 것을 현재라고 하고 그 작용하기 전을 미래라고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법이 작용한 순간과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법체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체는 저희가 유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275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표면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작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미래, 현재는 시간적으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초 전이면 1초 전이라든지 한 찰나 전이면 한 찰나 전이라든지 하루, 한 시간이라도 이런 구분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설에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관념적인 것이지 그 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해종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용을 기준으로 작용이 이루어졌으면 현재이고 작용이 이루어지고 끝났으면 과거이고 작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작용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지금 스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모든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 움직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겁니다. 세포 내에서나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극미로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나생명입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면 시간이 멈추는 것입니까?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허공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럼 시간이 따로 흐르는 것입니까? 허공 안에 보이지 않는 공기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처럼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공에 바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허공은 지구의 대기 같은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진공 상태에도 암흑 에너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허공은 텅 비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허공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바람이 있고 뭔가 있다면 그게 허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허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우주에서는 물리학적으로 봐도 빈 공간은 허공이고 스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 백지 상태의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3분인데 너무 절실해서 내가 30초 더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탑팀이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하고 승승장구팀이 답변을 3분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그 주제로 일단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제가 선제 신류가 현대에 유효하냐라고 하는 게 저희 주제인데요. 그 인론에서 보시면 그 과거나 미래가 우리를 많이 괴롭게 한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불교의 이론적으로 봤을 때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원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원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탐진치를 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대해서 무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본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으로부터 일어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 말 제가 정리를 하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건데요. 그 이제 12연기가 보통 윤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론인데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이제 번뇌가 생기게 되는 이론을 유전문이라고 하고 번뇌가 없어지게 되는 길을 환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환멸문, 그러니까 저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원리에서는 그 과거나 미래가 통찰되어야지 그게 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멸문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멸성제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멸성제에 대해서 사성제로 말하면 실천 체험적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팔정도의 정념이라는 게 사띠라고 해가지고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이 이제 강조하신 어떤 우리가 어떤 지혜를 획득하는 방법이라든지 열반을 얻는 방법들이 다 어떤 과거의 통찰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삼세시류가 삼세시를 부정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제한적인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띠라는 단어도 사실은 산스크리트어로 사띠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기억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성제, 그 멸성제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희가 많이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저희가 어떤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무명들을 거쳐서 그 무명들을 토대로 어떤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삼세실류설, 그러니까 과거의 거체가 부정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그 무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무명을 거쳐서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명은 이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명이 사라지면은 이제 시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무명으로 인해서 시간을 구분짓고 저희는 어리석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처음에는 어리석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행을 통해서 사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그 전의 모습들을 다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토대가 있어야지만 어떤 미래의 깨달음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삼세실류를 부정을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그러니까 현재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그럼 과거의 어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그 경로를 어떤 식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결국에도 다음은 승승장구팀이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고 한거탑 팀이 답변을 3분간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작하시죠. 그 시간론에서 이제 저희 그 설치 이후에서 세친도 이제 본심은 삼세실유설에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세친은 과거도 미래도 실제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현재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이제 삼세실류를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만 법이 있다, 법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삼세실유만 있으면 안 되고 법체 확률이라는 단어가 뒤에 와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 주제가 삼세실유는 현대에서도 유효한가? 어떻게 현대에서 유효한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인론에서 저희가 얘기 드렸다시피 삼세실류 자체는 이론적인 토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두 분의 스승이 계셨지만 무상정등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중도를 알기 위해서 보행도 하시고 쾌락을 갖다 육사외도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찾은 길은 중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세워놓으신 깨달고 난 뒤에 세우신 진리가 연기의 진리입니다. 이 연기의 진리를 지금 따라가는 저희들은 교과서를 먼저 보고 나서 실천을 하는 것처럼 이론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현대에 유효한 것입니다. 연기의 진리는 그때도 똑같이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가기 위한 것은 현재에서도 이론적 밑바탕을 가지고 저희가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고 난 뒤에 실천을 했을 때 옆으로 새지 않는
고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더 짧게 더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거기서 이제 중점을 두고 싶은데요. 또 이 연기법이 저희 부처님께서 어려워서 저희가 이걸 전파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해탈을 하시려고 했는데 검천에 검천이 있었죠. 그만큼 이제 부처님도 이거 어떻게 유설법을 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연기법이 좋은 법인지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를 할 수 있고 유효하게끔 할 수 있는지. 연기법의 종류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지연기법, 팔지연기법, 십지연기법, 심지어 22지 연기법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번뇌의 생산과 소멸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12연기법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명상센터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 명상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육도 윤회하는 이 3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지 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번뇌, 고통을 갖다가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행하는 것이 저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팀 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주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하한과 탑 마무리를 이분과 해주십시오. 하한고탑팀 1학년 해종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는 3세 시류가 현대사회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일학과와 아닌고과의 근거로 3세 신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법만이 실제하고 과거와 미래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업의 인과성에 모순이 생겨나게 됩니다. 최근 인기 연예인들이 과거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도 지탄받는 이유를 유부의 주장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과거로 소멸해간 유의법과 동일한 종류의 법이 현재에 나타나 유의법의 역할을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현재법과 인과 본능, 즉 결과를 이끌어내는 유의법의 작용은 불일부의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착한 짓을 두루 행하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밝히시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라는 뜻인 칠불통계는 이러한 3세에 걸친 유의법의 작용이 있을 때 성립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 기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부타께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인 멸성제의 실현을 체험적 알물 통해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 일어나는 법체를 고찰하여 해탈과 열반이라는 불교의 가장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 사띠라는 단어도 기억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어근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는 기억이라는 도구는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바른 암 또는 지혜를 잊지 않고 결국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일체 유부가 주장하는 시간관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유부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행위를 통해 미래의 일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정해져 있고 그것이 현재로 내려와 작용한다는 낙수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래장난주와 비특멸이라는 개념을 통해 무수한 미래의 가능성은 현재에 적용될 때 축소된 범위로서 적용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에서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유사합니다.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과거 발자취를 분석하여 미래에 일어날 제한된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로 시간이 진행된다는 유부의 시간관은 결국 과거를 통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 현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분 14초 경과했습니다. 다음은 선승장구팀 2분간 마무리 주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3세 시류 전환 현대에도 유효하다. 반대측 승승장구 1학년 서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단순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처리체 유부의 3세 시류가 현대에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 소경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대하여 집착하며 어느 곳에서 나를 보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나와 내 것과 아만과 집착과 번뇌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내 것과 다만 집착 번뇌를 더욱 더하게 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원 3세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감으로 집착하는 현대사회에서 또 하나의 번뇌로 자리 잡을 수 있기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교는 대승불교로부터 넘어왔고 그 중간아파에서 서리체 유도를 비판하기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대승불교의 교리를 체계해야 하는데 크게 기여한 용수스님은 뒷론 제19 관식품에서 3세의 실체적 모습을 부정하며 상대선에서도 3세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며 존재하실 것이라고 했으며 대지도론에서 과거세는 아직 없고 미래세는 나중에 없고 현재세는 머무름이 있다. 이런 가닥에 3세는 평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받은 삼독을 치유하고 힐링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서리체 유구의 3세 진료는 다가가기 어렵게만 느껴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고리타분한 불교가 아닌 스며들기 쉬운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무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경기 펼쳐주신 승승장과 하한바탕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한바탕은 제5회째로 토론대회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팀으로 유일하게 지금까지 출전한 팀입니다. 1학년이 좀처럼 올라오긴 어려운데 올해는 특히 1학년생들의 약진이 대단합니다. 승승장께 성환승이 코앞에 이르신 양팀의 1학년생들이 크게 노력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것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각 팀명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잠깐 저희 팀명들을 소개받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승장구 성원스님, 승승장구라는 이름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승인의 스님을 생각했는데 이제 같은 승자를 따와서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말장난으로 승승장구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하한거탑은 잘 보시면 하한거탑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하한거에 탑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첫 경기 때는 하얀거탑이라고 계속했는데 봤더니 하한거탑이더라고요. 그 안에 자신들이 탐심을 잘 내포해가지고 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경기를 잘 펼쳐준 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며 두 번째 경기는 마찬가지로 3세 시류를 주제로 찬성팀의 지도문안 3학년 해명 1학년 월찬 스님팀과 반대의 일진의 2학년 일벽 1학년 진산 스님팀이 맞붙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듯이 이번 팀은 이름부터 보통이 아닙니다. 지도문안 일진입니다. 양 팀에 대해서도 한번 팀명을 듣고 저희가 토론을 시작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죠. 지도문안팀 3학년 해명스님 같은 경우는 제4회 해인사승가대학 토론의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의 이 아주 능력에 맞게 올해도 또 아주 힘을 잘 만나서 1학년 월찬 스님의 힘심을 내용을 담아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지도문안팀 이름을 무슨 의미에서 지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신신령에 있는 그 지도문안을 쌓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도 망신 살뻗치지 않고 좀 무난하게 진짜 이런 지도문안. 저도 무난하게. 좋습니다. 자, 일진에는 안 들어도 이름이 제일 세죠. 예, 가장 센 이름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팀 이름 일진에는 그 자체로 저희 팀의 정체성입니다. 농담이고요. 저희는 이제 일벽스님 그리고 저희 이름 진산 이렇게 앞글자를 따와서 일진 이렇게 해서 뒤에 뭐 심심한 벽글자 붙여서 일진이라고 했습니다. 저 팀은 이름을 짓고 나서 저희한테 와서 이름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할 정도로 이름이 너무 세서 했는데 아무쪼록 두 팀도 굉장히 강팀입니다. 한번 토론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선생님 진행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문안팀 이론 입론 발표를 먼저 2분간 해주십시오. 예, 지도문안 측 1학년 월찬입니다. 입론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3세 시류설은 현대에 유효하다 찬성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경정상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띠오따까라는 경전에서는 세세보험품 시간경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시간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 현재의 시간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시간이 있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또한 자바언경 제3권 생경의 구절을 보면 비구들이여 만일 과거의 색이 없다면 만이하는 거룩한 제자들은 과거의 색을 돌아보지 않는 것조차 없을 것이다. 과거의 색이 있기 때문에 만이하는 거룩한 제자들은 과거의 색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미래의 색이 있기 때문에 만이하는 거룩한 제자들은 미래의 색을 기뻐하는 것이다. 현재의 색이 있기 때문에 만이하는 거룩한 제자들은 현재의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욕심이 다 멸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과거, 미래, 현재의 색이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미 과거와 미래를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고 오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식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자신이 과거에 지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며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또 선행을 베풀며 훗날 자신이 뜻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도 하죠. 이 모든 행위 자체는 과거와 미래가 있다는 전제하에 생기는 행위일 것입니다. 3세 시루서는 단어가 났을 뿐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대팀 일진의 입론 2분간 발표해 주십시오. 반대측 입론을 맡은 일병입니다. 3세 시류는 현대사회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세 시류는 그 자체로 실체론이며 중도에서 어긋난 극단적 견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상호 의존의 연기를 통해 인식되는 상대적 개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법체, 즉 자성의 항유를 주장하는 것은 독립된 존재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견입니다. 세밀다니까야 가정론 경에서는 가정론이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 이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이 극단 중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돌리지 않고 열애는 중도로서 법을 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는 중론의 반사제품에서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을 공하다고 나는 말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 인과 연이 다 갖추어져서 화합하면 비로소 사물이 생겨난다. 따라서 사물은 여러 인과 연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사물 자체에는 고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고정된 성품이 없으므로 공하다 라고 말하며 자성의 시류를 부정하였습니다. 둘째, 3세 시류는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지나친 경쟁과 경제적 스트레스에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3세 시류가 어떤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3세 시류는 희론에 불과합니다. 현대불교의 전법 동향은 명상과 치유입니다. 2019년 서울국제불교 강남에는 명상을 비롯한 한국 전통 치유 및 수행 문화를 집중 육성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틱나탄 스님의 플럼빌리지와 뇌과, 의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존 카바진 교수의 MBSR의 핵심은 마인드풀니스이며 미국 타임지 2014년 2월호 커버 스토리는 마인드풀니스 레볼루션, 즉 마음 챙김 혁명이라는 만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초기불교부터 북화불교, 대승불교,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왔습니다. 불교의 이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이 시대성이나 현장성을 갖지 못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문화팀이 주동권을 갖고 질문하고 일진의 팀이 답변을 상봉한 자가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 설일제일구가 중도에 대해서 하는 사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공묘유가 자성이 있다는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견해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불교는 말씀 그대로 중도에 입각한 게 맞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경에서 최초로 설하실 때 열에는 중도를 정등답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중도는 양변을 다 떠나 있습니다. 있다 없다 이런 유무의 존재를 다 떠나 있죠. 그래서 우리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이 경전에서는 있다고 말하고 저 경전에서는 없다고 말하고 여기에서는 이렇다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8만 대장경에 어마어마한 분량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런 이유가 이 우리 불교는 중도에 입각해 있기 때문인데요.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상주제나 이런 것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500생의 과거 전생을 보고 주셨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견해,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영상주제를 주셨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다는 견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관을 주셔서 이 세상이 부상하다는 걸 깨우치셨고 이 세상에 당견, 없다 이런 견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수식관이라든지 이런 명상 주제를 주셔서 그 견해를 부셔서 중도에 입각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현재 인구는 75억입니다. 75억이고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그 여러 그 견해들이 존재하죠. 무견, 유견 대표적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대승불교의 공주장만 계속 주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단순히 없다라는 견해에 빠지게 되는 오류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상자가 불교는 실제 태국 라오스에서도 실제로 설일지루부는 공부를 하고 있는 부파이고 이런 견해로 무견에 빠져 있는 인원들에게는 약 처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풍유의 도리, 있는 것도 떠나고 없는 것도 떠나는 도리, 그다음에 단견, 있는 것도 결코 있다거나 절대 없다는 그런 단견과 삼견에 빠지지 않는 그 양견을 여기는 그 입장은 오히려 지금 저희 대승의 입장입니다. 삼세시류라는 것은 뒤에 한 구절이 지금 생략된 문장인데요. 결국에 그 문장 전체를 보면 삼세시류 법체 항유입니다. 말 그대로 법체가 항유함으로 삼세의 법이 시류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법체의 체라는 것은 자성을 뜻합니다. 자성은 법이 가진 고유한 본질, 존재론적 본질을 말하는 거고요. 인연에 의지하지 않고 실체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성이 있고 실체를 있다고 말하는 주장이 진공유의 도리나 양변을 떠난 공사상을 말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예, 제가 중도를 말한 이유는 현재 우리 주제는 어쨌든 저쨌든 삼세실외설이 이 삼세실외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이 현재에 들어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주제를 논하자는 겁니다. 중도를 이야기 꺼낸 것은 이 중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서 우리가 육군으로서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 법이 궁했느니 유했느니 하는 이런 토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토론 주제를 만든 것은 실로 법이 궁했냐, 법이 실제로 하냐, 공하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삼세실외설이 과연 현대 접목이 될 수 있는가? 접목이 될 수 없다면 왜 접목이 될 수 없는가? 여기에 토론하고자 하는 네, 접목이 될 수 없는 게 왜 접목이 될 수 없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삼세시류 자체가 자성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양변에 빠진 견해이기 때문에 자성이 있고 실체가 있다는 말이 혹시 이 삼세시류에 대해서 이해가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는데 삼세시류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에는 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너무 진지한 시간 오버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진의 팀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고 지도문화팀이 답변을 선봉하겠습니다. 네, 삼세시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세시류가 그럼 뭡니까? 3세가 짧게 답변. 과거, 현재, 미래가 실존하고 그 법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항유한다. 요 네,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삼세시류는 삼세의 자성이 시류한다. 즉 인연에 의지하지 않고서 실체를 가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랑 현재, 미래 이 자체가 필연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연기적인 개념이란 말씀입니다. 과거라는 개념 자체가 현재나 미래를 상정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미래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현재나 과거를 상정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삼세라 이름 붙인 이것은 결국에는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연기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무자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계속 삼세시류 법체 항유 이 주장에서는 자성을 말하고 있고 실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인연에 의지하지 않고 상호 의존 연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연이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법이 생겨나죠? 인연에 의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3세 시류의 입장이 인연에 의지하지 않고서 실체를 가진다, 자성을 가진다는 말씀. 우리 연기라는 게 인과 연기에는 우리가 필수 요소가 인과 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이제 연기가 되기 위해서는 인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 인, 연이 동시에 일어나는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인을 상정하는 게 동시에 연을 상정하는 철학의 요구에서 주장하는 우리의 그 3세 시류의 그 성주 개공이 찰나에 일어난다고는 알고 계시나요? 그 찰나는 언제 들어갑니까? 찰나라는 건 지금 우리의 흐름을 계속 연속적으로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걸 계속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흐름이 도대체 언제 들어가냐는 말씀인 거죠. 그 흐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지금 들어가냐고 그 계속 상속과 작용,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상속이 존재한다면 그 3세의 법 가운데에 의지해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상속이 이미 상속된 상태에서 시작된다면 그게 모순이고요. 아직 상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모순이고 지금 상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비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떨어지고 있는 물의 상태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떨어진 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수가 없고요. 아직 떨어지지 않은 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수도 없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3세의 법 중에 과연 어디에 찰나가 들어가고 상속과 작용이 들어갈 곳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우리 삼세시교설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 삼세시교설은 과거의 업이 미래에 영향을 주어서 그 미래의 영향력이 인과연이 맞아떨어지면 현재 우리 앞에 등사되어 나타난다. 이런 시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시각관에서- 사람들은 우리 제 질문 시간이거든요. 네, 예, 그 시간만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낙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갔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게 상속이 어디에 일어나냐? 들어가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그게 문제는 중요한 게 지금 3세 현재 우리 토론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고 주장은 지금까지도 상자고 불교와 대승 불교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3세 시류설이 어떠한 방면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그리고 인과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줄 수 있는지 그거를 논하자고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형이사학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냥 우리 그저 아르마리를 제 자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문화팀이 주요권을 가지고 질문하고 일진의 팀이 답변을 선관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어서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주제가 계속 얘기하면 사실 화자 청중들도 좀 못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우리 자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는 이 토론대회에 오신 분들한테도 사실은 좀 약간 신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인론에서 말씀하시기를 필요성과 실효성 그의 실현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의 추세가 명상과 치유, 마인드풀리스 쪽으로 계속 치우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까 그 인론에서 말씀하신 중도하고는 다른 견해 아닙니까? 중도라는 거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일 교수님 말씀하시기는 뭐 우리의 추세는 마인드풀리스와 명상과 치유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불교의 위대한 유산인 이 이론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지적한 바는 3세 시류가 치우친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치우친 의견이라고 오류를 지적한 것이고요. 그 오류를 지적한 것이 연기법과 공성, 우리 대승의 사상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유효한 관점에 대해서 교수님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지금 마인드풀니스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 들어올 때 노정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지금 마인드풀니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되게 유행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마인드풀니스라는 그 명상 주제가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유행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인드풀리스가 유행한 거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 벌써 한 1,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20년이라고 말하기엔 좀 3세 시류가 유행한 건 한 2000년 됐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3세 시류라는 게 2000년 전에 과연 시계가 있었을까요? 시계가 없는 그 시대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발생한 개념이 지금까지도 이어져가지고 우리가 그 3세 시류를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도 3세 시류가 인정이 되고 있고 지금도 통용이 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를 상정해서 현대에 어떻게 맞게 풀어낼 것이냐 그
그 얘기를 하는 네, 것이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여기서 뭐 중도나 양변을 치우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우리가 우리 청중들한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명을 할 것이냐. 네. 오히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마인드풀니스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요. 아까 20년 전에 유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그 미국의 펌메드 연구기관에 따르면은 마인드풀니스 논문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200개가 채 안 되던 그 논문 수가 2018년에는 1,400개 이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리고 2019년 그리고 2020년 지금 서울국제국을 박람회 이제 박람회 주제는 어찌 보면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2019년에도 마인드풀니스가 주제였고 2020년에도 마인드풀니스 웰니스 마음 챙김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기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은 마인드풀니스인데 계속 그 2000년 전에 그런 이제 튀고 극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3세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너무 깁니다. 좀 짧게 설명합니다. 다음은 일진의 S팀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고 지도 문화팀이 답변을 3분간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아까 입론에서 자방경, 생경 예를 드셨습니다. 이는 삼육다니까야 과거, 미래, 현재경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좀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건 아마 두 번째 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의 경을 말씀드리면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물질은 무아, 즉 실체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현재의 물질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과거의 물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물질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물질에 대해서 싫어하고 떠나 탐욕을 사라지게 하고 수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는 즉 그 물질이라는 법, 이는 이제 물질 색을 말하는 건데요. 나머지 이후에도 그 수상행식 이렇게 오음이 다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거 미래 현재법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 자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3세의 색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연기적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 즉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 그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세 시류설도 부처님 교리이기 때문에 제법모와 제행무사 요 일체계고의 3법에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요 과거의 색이 있기 때문에 대법 무한데 어떻게 3세 싫습니까? 자, 제 말 끊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3세 시류도 제행무상 제법모와 일체계고를 주장하는 학파죠. 우리 마인드풀니스 우리 마음 챙김 요 유행을 하셨는데 3세 시류가 우리가 3세가 시류하다 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아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3세 시류는 현재를 직시하고 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론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 과거의 영향력이 미래에 영향을 끼쳐서 그 미래의 업에 영향을 받은 것이 현재 등산입니다. 이런 이론인데 그렇다면 그 미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순간은 현 찰나의 우리의 마음 상태와 행동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 이 3세 시류설은 그저 마인드풀니스 이런 거에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3세 시류설도 현재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지금 근본적인 그쪽 팀의 논리 기반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계속 회피하고 있고 대중이 어렵게 이해한다거나 뭐 현대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량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3세 시류의 논리적인 오류를 인정하나 대중의 이해가 어렵고 현대에 끼워 맞추기 어려우니 좀 더 뭐 현대적인 얘기를 하자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어렵다는 거지 저희 3세 시류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세 시류가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의 법이 우리 인과라는 얘기는 아시잖아요. 업과 인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죠. 그럼 과거에 지금 우리 업으로 인해서 미래에 그 결정이 된 게 현재로 내려온다, 등사된다. 그 미래 장난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는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점이 오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로 어떻게? 예, 두 분 다 수고했습니다. 팀. 마지막으로 지도 문화팀 마무리 주장 2분간 해주십시오.
지도문안 3학년 해명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설일추 일부가 종속으로 채택한 작용에 의한 3세 구분을 설한 세우의 학설이었습니다. 대비바사론과 순정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3세는 뒤섞여 어지럽지 않으니 작용에 의지하여 3세의 차별을 세운 것이다. 이른바 여러 유의법에 아직 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래세라 부르고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현재세라고 부르며 작용이 소멸한 것을 과거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3세에 있는 법들이 어떤 관계로 놓여있지 않으면 존재 자체는 무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세 시류와 법체 항유를 주장하는 유부에 있어서는 현재를 중심으로 한 현재와 미래, 현재와 과거와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 항유하는 법과 관계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법은 모두 실체를 가지고 3세에 걸쳐 변하지 않지만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현재, 과거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계는 포부를 위해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도 3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영상을 시청한데에도 다 볼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미 시청한 영상은 과거이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현재이며 앞으로 보게 될 영상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의 영상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작된 영상이겠죠. 쉽게 접근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불교 철학의 정심을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불을 하며 3세의 부처님과 84,000 큰 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산 해연선사의 발언문과 예불의 축원에도 3세라는 문구는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시방 3세에 두루 계신 부처님께 비유하며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대팀 일진의 마무리 주장 2분간 해주십시오. 반대측 마무리 발언을 맡은 진산입니다. 안고 따라니까야 깔라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 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이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고 알게 되면 그것을 부족하여 머물러라. 3세 시류설이 현대에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에는 3세 시류설로 현대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현대로 3세 시류설을 보자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3세 시류설을 조목조목 뜯어보았을 때 그것이 현대의 합리와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3세 시류설에 대한 논의는 현대인이 겪는 괴로움과는 동떨어진 추상적인 교리 논쟁에 분들어 대승의 근간이자 핵심인 공성과 연기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천명한다. 맞지마니까야 아누다라경에 나온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중생의 괴로움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부파불교가 외면받은 이유는 민중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교리 연구와 논쟁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대승에 의해 이미 논파되었고 세친 자신마저 등 돌린 3세 시류설을 구태여 현대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전혀 현대적이지 않을 뿐더러 실상과 멀어진 부부 철학적 논쟁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현대인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교리와 사상을 바탕으로 전법 교화에 매진하여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량없습니다. 수천 년 전의 논쟁적 교리를 현대에 접목하기 이전에 바로 우리 곁에 아픔과 괴로움을 보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예, 정말 말 그대로 하하고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준 양팀 일진회와 우리 지도부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롭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부드러움과 강인함의 대결같이 아주 성숙되고 멋진 그 열띤 토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준결승전 두 경기 일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 지금 15분입니다. 25분까지 휴식을 하고 심사위원장 선생님들이 채점하신 채점표를 합산하여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올라온 두 팀, 하한거탑 1학년 현담 1학년 해종스님팀과 지도문안 3학년 해명 1학년 월찬스님팀이 이제 제2주제 유전자 과잉기술은 어부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기 때문에 불교 윤리에 반한다. 찬성 하한거탑, 반대 지도문안이라는 주제로 최종 결승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성 스님께 제5회 행사스다대학 토론대회 마지막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입성 스님 부탁드립니다. 예, 결승전 찬성 한국팀과 반대 지도문화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한국팀 음론 발표 2분간 시작해 주십시오. 한국탑 1학년 해종입니다. 찬성 운동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의 자질인 신체적, 지능적, 도덕적 자리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측면에서 업의 전개를 왜곡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업의 복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 전개인 업의 상속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 기술은 업의 타율적인 전개인 유전자의 인위적 조작에 의해 성립됩니다. 육아 행파에서는 수태 후 아래아식이 수정란에 들어가 결색 상송이 이루어지는 7일 이후의 배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합니다. 즉 배아 이식을 하고 있는 14일 이전의 인간 배아는 사성제를 깨달아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반경에 중생이 사람의 몸을 받아 세상에 나가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맹구 우목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업의 자연 발생적 전개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불교 윤리에 어긋납니다. 둘째,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타행위라기보다 무명으로 인한 불선업을 짓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 이 기술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처럼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능력이나 외모 혹은 성격 같은 자질에 대해서 후천적 개발보다는 선천적 능력을 편집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유전자의 치료와 강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실천적 필연성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접근 기회는 균등하지 않아 부의 양극화와 달리 재분배가 불가능한 자질의 양극화가 생긴다고 빌 게이츠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경고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업은 의도와 행위에 따라 과거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자유의지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가져올 영향들이 우리를 되려 죽이는 악업으로 고착화되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지도문화팀 반대 음론 2분간 발표해 주십시오. 예, 지도문화체육 1학년 월찬입니다. 입론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유전자 가위 기술은 업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지 못하므로 불교의에 반하지 않는다입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거나 질병 없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업으로서 업의 발현을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까야 업의 작은 분석경에 보면 존자복당하여 인간들 사이에는 목숨이 짧기도 길기도 하고 질병이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영모가 추하기도 아름답기도 합니다.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천하고 귀한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한 청년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바람은 청년이여 업이 중생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또한 안구따라 니까야 삐뚤어진 경에서는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본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어떤 업을 지으면 그들은 그 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업 그 자체로서 업이 우리들의 주인이고 행위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 수명, 질병, 권세 등의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그 사람의 모습이나 수명이 바뀌고 질병이 생기거나 사라져도 그것은 업의 실현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지은 행위의 결과로서 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가위 기술은 불교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거 탑팀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고 지도문화팀 답변을 3분간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힘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받고 있는 치료 행위 자체도 그 사람의 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무리가 없는 것이다. 기술은 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잘 들으셨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기술이 그 완성이 돼가는 데 있어가지고 수많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치 않는 동물들의 희생도 많이 따르죠. 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신체 기관, 예를 들면 간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짐승들한테 강제적으로 키우게 한다는 거죠. 이 기술 자체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건 맞지만 불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생들은 우리 인간들만 중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짐승들도 역시 저희들이 말하는 중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희생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봤을 때는 업이 그 자체가 그 뭐 변화는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짐승들을 사용하는 그 기반 기술 그게 공업을 짓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동물 실험에 관해서는 이 유전자 과학 기술만 동물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동물 기술을 인정한다는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가 과학 기술과 화장품이라든지 무슨 실험을 할 때 동물 실험은 다 이용을 해왔고 지금 현담 스님이나 태종 스님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 결과에 혜택을 받고 있죠. 근데 단순히 그 문제를 가지고 유전자 과학 기술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주장은 현재 토론 주제에 맞지 않고 그런 식의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업이 어떤 저희가 이제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모든 일은 사실은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다 업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불교의 수행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 그 업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업과 그 다음에 불선업과 무기업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사실 무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청정한 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사실은 이제 그 자연스러운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불선업, 그러니까 무기업이 아닌 불선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불선업의 기준이 뭐죠? 불선업의 기준은 이제 아까 전에 그 3세 시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를 고찰해서 미래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만든 불선업이죠. 그 불선업이 적용된 예가 사실 사회적으로도 많습니다.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그 부처님 법에서도 율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과거의 어떤 통계적인 어떤 잘못을 가지고 저희가 불선업을 짓지 않기 위한 어떠한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유전자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가 어떤 선업이나 불선업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업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더 어떤 업을 짓는 게 어떤 선업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무기업을 짓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도문화팀이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고 한과 탑팀이 답변을 3분간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전자 과학 기술은 뭐든지 무슨 기술이든지 과학 기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은 피할 수 없죠.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나쁜 점은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유전자 계열 기술을 가능성을 보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선업의 우려도 있지만 나쁜 점이 우려도 있지만 분명히 선업도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타고났을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그 평생을 고통받아야 될 인원한테 유전자 과학 기술로 그 병을 말끔히 고쳐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수양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식량의 문제라든지 모든 근본적인 인류가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이 유전자 과학 기술은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불선업의 우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인류들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 유전자 과학 기술의 진가를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해명 스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론에서 말씀하셨는데
업에 왜곡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전에서는 업은 우리가 지은 자가 지은 대로 받는 자작자수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업은 타인이 어떻게 조작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은 업을 타인이 조작할 수가 있으면 제 업을 누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업은 부처님도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곡이라는 단어 말고 변화라든지 뭐 다른 단어들도 많은데 왜 왜곡이라는 말을 썼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왜곡이라는 뉘앙스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변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 악한 영향을 끼칠 때도 왜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까지 모든 기술들이 다 사실 업의 왜곡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발생인데 굳이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업의 왜곡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그 불교 윤리라든지 어떤 생명 윤리에 있어서 잘못된 견해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로서 그 왜곡의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진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영국인 닐 하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입니다. 근데 과학기술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또 안테나를 통해서 주파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업은 눈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과학기술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이걸 평생을 달고 살아야 돼요. 이런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업이 왜곡되는 것이죠. 그럼 그분은 그 보이지 않았던 분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그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서 기쁨을 갖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기술로 해가지고 이분의 과거업은 수정이 된 셈이죠.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과거업의 수정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눈이 안 보이는 분이 그 현대 과학기술을 가지고 앞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은 업이지 그걸 다른 사람이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불교 자체의 업사상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 한국 네. 다음은 한거탑팀이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고 지도문화팀이 답변을 3분간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약간만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견은 업이 없어지거나 생성하거나 소멸되거나 이런 관점에서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이 왜곡됐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안 보이는 것에서 다른 고통을 이분은 가지게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시지. 저도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님이 말한 대로 업이 생성됐거나 소멸됐거나 이런 부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이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 말씀하셨을 때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이제 치료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치료의 영역과 어떤 강화의 영역이 구분이 모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치료와 어떤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탈모라는 것이 사실 많은 남성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 이게 저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치료의 영역이 들어가는지 강화의 영역이 들어가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종교 지도자 그리고 과학 기술자들이 모여서 이 기술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들이 규제를 하고 이 법에 대해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기준을 그러니까 신체적 강화 기준이냐 치료의 목적이냐 이 기준을 여기서 설정하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솔직히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탈모가 치료냐 강화냐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재 이 토론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기술로서 이 세계가 주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기술에 대해서 올바르게 규제를 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불교 교리에 맞춰서 이 기술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술을 억제하기만 한다면 이미 이 기술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불법적으로 이 기술이 흥행하게 됩니다. 이게 카우보이 사이언스라는 건데 이런 우려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뒤에서 몰래 유전자 가해 기술을 이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부작용이 생기고 사회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기술을 제재하자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하고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기술을 혁신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도입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지도문화팀이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고 한국 탑팀이 답변을 3분간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그냥 훅 다가왔습니다. 이게 뜻하지 않게 이걸 갖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거나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유전자 가입 기술도 그쪽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 기술이 갖다가 반대를 하고 그런다고 해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그게 그 유전자 가입 기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또 선업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갖다가 아까는 말씀하신 게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 강한 군대와 이런 쪽으로만 너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유전자 가입 기술을 좋은 쪽으로 활용해서 불치병이라든지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을 갖다가 치료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데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AI 사업도 그렇고 사실 그 유전자 가입 기술 사업도 그렇고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익 단체가 직결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이제 승가단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황우석 박사님이 이제 줄기세포를 했을 때 논문이 거짓임을 부작용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된 황우석 박사의 논문이 거짓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유영준 교수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너무나도 그때 이제 고국화 가치 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좀 쉬쉬했던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것도 아실 겁니다. 이번에 쌍둥이 교배에 성공한 쌍둥이 배아에 성공한 허젠쿠이 교수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이 윤리법을 어겨서 3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징역형을 받은 것은 잘 모르고 쌍둥이가 성공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 유전자 가입 기술이 너무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보니까 특허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익단체가 많이 얽혀 있으면 저희가 가짜뉴스라고 해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여기 있는 부작용을 저희도 모르게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증푸이 박사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잡혀간 이유는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가해를 편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거는 후대에 그 편집된 유전자가 후대에 유전됩니다. 그러므로 후대에 만약에 제가 눈동자 색깔을 배아 단계에서 파란색으로 바꾸면 이 파란색 유전자는 후대에 계속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 유전이 어떤 식으로 변이 될지 모르기에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허정푸이 박사는 잡혀간 것이죠. 하지만 이 유전자 가해 기술은 성체, 우리 지금 다 큰 상태에서도 충분히 질병을 가진 사람 유전자를 교체해서 에이즈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유전 형질적 문제인 병들을 후대에 유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셔야지 허젠쿠이는 분명히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잡혀가는 게 맞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규제를 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자료를 잘못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탑팀이
마무리 주장을 이분간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유전자가의 기술은 업의 발현을 왜곡시킴으로 불교 윤리에 반한다. 한국탑 1학년 현담입니다. 유전자가의 기술은 배아 상태의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며 하나의 재료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수체되면 그 존재는 곧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닌 까닭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불전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화합하여 엉김으로 인해 태내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태 직후인 이 태아의 상태에 대해서 수행 도지경에서는 더하거나 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 표현함으로써 발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며 불설 포태경에서는 발육보다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업부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언젠가는 죽는다 하더라도 목숨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현대 발생학에서도 이 시기는 크기의 증가 없이 세포 분열만이 이루어져 질적 변화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배아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것은 불교적인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을 위해 동물들에게 원치 않는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불교 윤리에 반합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많은 동물을 이용하여 욕구를 충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들이 오직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유타 니카야 제사의 경우에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선인들은 여러 가지 염소, 양, 소 등을 죽이는 그러한 제사에는 동참하지 않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은 그 무게가 똑같다는 것이며 사람과 동물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도 두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생의 사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정신에서 말한다면 동물 애호라는 것은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도리입니다. 현대 유전자 가입 기술은 오직 인간만을 위해 여러 중생들을 도구화하거나 희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생들의 생명은 동등합니다. 이런 면에서 유전자 기술은 부처님의 윤리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도문화팀 마무리 주장 이분간 해주십시오. 지도문안 3학년 해명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불교 윤리에 반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막을 수 없는 현대 과학 기술의 흐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배아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있었지만 발전하는 과학 기술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아 사이언스 기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미 1982년 영국의 철학자 메리 워녹을 단장으로 체외수종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당시 워녹 보고서는 배아 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배아가 홀로 생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14일로 봤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주제국들은 워녹의 보고서인 14일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온 윤리적 쟁점은 각국의 철저한 주제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교 윤리에서나 사회적 윤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배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생명이 아니라면 불교 윤리에 반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이라 본다 해도 이 또한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앙구따라 니카에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업은 모든 존재가 자기가 지은 업의 주인이며 자기가 업의 상속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업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자기 업에 얽매여 자기 업으로 지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업을 짓든 악한 업을 짓든 그 짓는 업은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업은 개인의 의지작용에 의해 짓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개인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업을 다른 존재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거나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의 과보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선업의 과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의 원리를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원리, 즉 자작자수의 원리 또는 자업자득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가위 기술은 개인의 업의 발현을 누군가 인위적으로 왜곡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을, 성숙한 토론을 해준 저희 지도문항과 화학어탑에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황도 3개월 동안 확인생들 모두가 총 4라운드에 걸쳐 정말 열띤 토론을
준비하고 또 해왔습니다. 오늘 이 회양식에 참석한 총 4팀이긴 해도 모든 학인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고 그 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회양식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해인사승가대학 모든 학인들을 위해서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단 대표이신 해인 총리 윤하 스님께서 이번 제5회 해인사승가대학 토론대회의 전체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윤하 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하원타입니다. 이 토론회가 5회인데 처음 관음전 뒤뜰 거기서 이제 마루에서 그리고 계단에서 전체 이제 가을에 이제 좀 쌀쌀할 때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5번에 걸쳐서 여기 진행이 되었고, 근데 이제 성한 스님은 그 전에 이제 입적하기 전에 보면 이제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이제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제 우리말 부침성이 좋고 열심히 이제 살아왔는데 불행하게 이제 그분이 이제 젊을 때 이제 짧은 생을 이제 마감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유족과 동문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이제 후배들에게 이런 좋은 이제 길을 열어준 데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쭉 이제 4번, 5번 이제 진행하는 것을 이제 제가 지켜봤는데 어느 때는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이제 열의 있게 이제 방역 있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팀은 이제 조용하고 어떤 팀은 너무 이제 열의가 이제 지나쳐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제 짧고 대답은 좀 이제 길게 이래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질의응답의 이제 순서인데 이제 상대가 이제 잘 이제 이해를 못할까 그런지 걱정해서 그런지 이제 질문이 좀 이제 길어요. 이제 설명하는 형태의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제 지양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준이 돼서 우리 이제 스님들이 이제 대중에게 나서서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참선하는 사람이라 견성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말로 이제 한 소식 크게 해서 이제 내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남 앞에 설 수도 있고 법상에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다 사양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 세상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가대학을 졸업하고 차는 이제 선원이라든지 많은 이제 경험을 쌓고 더 큰 스님 돼서 대중들에게 나설 때는 이제 굳이 이제 견성을 하든지 우리말로 이제 한 소식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중들에게 이제 전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부분에 이제 훈련과 이제 단련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토론회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보니까 이제 유례 없이 이제 우리 학감 스님께서 몇 차례 강조했는데 이제 1학년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한 팀은 두 사람이 다 1학년이고
한 팀은 보니까 이제 1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 이런 게 하는데 좋은 이제 해인성가대학이 앞으로 이제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기본이 잘 돼 있고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이런 데 토론에 나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위에 이제 선배들을 제치고 이제 나설 수 있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이제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이제 경제를 연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쌓아서 이제 해인사뿐만 아니라 종단이나 세계를 인류를 위해서 이제 더 큰 스님이 되어서 이제 우리 부처님 법을 전하고 모든 분들에게 이제 평화와 안식을 그야말로 이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 이제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단 스님들이 이번 토론대회에 대한 간략한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스님들께서는 대회 시간은 예상 2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줄에서부터 앞으로 평을 이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히 이번 유전자가 이기셨 업의 윤리, 불교 윤리에 유난히도 깊은 인연이 있는 해인사 유락승가대학원 대관장스님부터 먼저 간략한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님들이 토론하는 데 있어서 경전을 많이 이용했다는 게 참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경전을 많이 인용한다는 게 앞으로도 그 대중들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풀어서 이해하는 방향이 좀 더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장님. 편하게 지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1년 동안 학인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열띤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성가대학으로 해가지고 적법 도생하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원을 제가 졸업한 지가 한 40년이 됐는데 지금 그때와 지금 비교를 하니까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세대의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직하게 이렇게 그 시대에 적응하는 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바람직한 쪽으로 여러분들 토론회가 진행되는 거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게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네, 전지머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인 스님들이 참으로 체계적으로 또 이론에 대해서 많이 논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서 설명과 이렇게 토론 또 질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만 더 다듬어서 하게 된다면 어디에 내놓아도 스님들께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원만한 그런 이론도 되고 또 수행가 다운 그런 말씀들을 좀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곧 준비하고 발표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진심어리입니다.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선하는 데는 보통 이제 묵묵히 그 본질의 문제를 묵묵히 이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 세대는 그 와중에도 자기 몸과 마음을 잘 살피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수행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세대들은 분석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분석적인 어떤 능력들이 참선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묵묵히 어떤 고락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질문을
감출 수 있는 인내력이 결부된다면 이 불가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행과 정신에 더불어 잘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끝으로 총무장 선생님 간략한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인사 승강대학 우리 학생들 아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이론적으로 좀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은 강원이라 해가지고 이제 서당식 공부를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들을 나왔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따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들을 하시던데 반대와 찬성 이렇게 이제 엇갈려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찰나나 과거나 현재, 미래는 다 연속성 속에 있는 거거든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호흡과 물질 세계는 우리 다르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하는 반야신경에 채찍시공, 공직시색 늘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에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또 이순자 가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치료 정도지 상품까지 바꿔내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예, 부처님 연기론적인 이런 진리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토론 아주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시상식에 앞서 항상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에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는 해인사 승가대학 후원회의 교육기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교육기금의 전달을 위해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스님과 후원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후원회장님께서 교육기금 300만 원을 학장 스님께 전달해주십니다.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번 토론대회의 대미 토론대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상경이 지난 늦은 시간에도 끝까지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금은 1위 가전현상이 200만원, 2위 문화상이 100만원과 기념 만년필, 그리고 공동 3위인 용수상과 마명상이 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위인 용수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을 해주실 해인사 율주스님과 수상팀인 일진의 2학년 일벽 1학년 진산 스님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등 용수상 상장 내용. 이 스님은 지혜를 이루고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 정진하는 가운데 성한 스님의 제5회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4부대 중에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드립니다. 그리고 2565년 8월 20일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대행 모임.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상금 100만 원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중을 향해서도 좀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3위 마명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을 해주신 해인사 선원 선덕스님과 수상팀인 승승장구 3학년 승혜 1학년 성원 스님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내용 3위 마명상 상장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승승장구 3학년 승혜 1학년 성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명상 같이 상금 100만 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선에 올랐던 팀 2위인 부르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을 해주실 해인사 한주 서원영 스님과 수상팀인 화양어탑 1학년 현담 1학년 회종 스님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2위 불운하상. 이 스님들은 지혜를 잃고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 정진하는 가운데 성한 스님의 제5회 해인사승가대학 토론대회에 참가하여 2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4부 대중의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1565년 8월 20일 해인사승가대학 장대행 5일. 2등의 상품이 성금과 걸로 기념 만년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고 대승을 향해서 확장 감사하십시오. 다음은 팀이죠. 대망의 1위입니다. 가전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을 해주실 해인사 가주 여연스님과 수상팀인 지동란 무려 2년 연속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3학년 3명, 1학년 월찬스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로 가전현상 미스님은 지혜를 이루고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 정진하는 가운데 성한 스님의 제5회 해인사승가대학 토론대회에 참가하여 1위 가전현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4부 대중의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2565년 8월 20일 해인사승가대학 학장대행 5일.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진 촬영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먹겠습니다, 선생님. 자, 다시 한번 1위를 하신 가전현상 3학년 해명 1학년 월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명 선생님은 그래서 최고입니다. 진학생 상자를 2년 연속 무려 기록에 나올 정도로 1위를 했고 또한 서당에 계신 열중 선생님의 상자 월찬 선생님 한 팀이 돼서 교와 선을 함께하는 훌륭한 팀이 되겠습니다. 축하